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오늘은 68회 현충일이며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비하르주에서 거기에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겐지스 강의 건설 중인 현수교가 한번 무너졌는데 또 14개월 만에 또 두 번째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을 했죠. 네, 사진을 카페에는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225가 어저께 33년 만에 최고치인 32,217.43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일본 니케이 좋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엔화가 약세니까 싸고, 그리고 금리가 낮고, 그리고 중국으로 지금 들어갈 돈들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저께 맥북 컴퓨터하고 VR 헤드세트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누누이 써왔습니다만은 기술주나 또는 플랫폼주 중에서는 그들보다 좋은 점이 애플이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그 구글이나 또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런 쪽에서도 VR 헤드셋이라든지 AI를 이용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미래에는 애플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했습니다만은 이제 곧 UBS가 스위스의 UBS가 망한 CS 크레딧 스위스의 사람들을 유능한 직원들은 자르지 않고 키핑을 하는 대신에 특히 이제 한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의 뱅커들은 키핑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해고했겠죠. 그러면서 6월 12일까지는 인수합병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는 UBS라는 뱅크가 탄생한다는 큰 은행이 탄생한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저께 가상화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하고 그의 중국인 설립자를 상대로 연방보안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손해도 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들의 가격, 특히 비트코인이 한 3.48%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애플의 핸드폰을 제조하는 대만의 퍽스콘도 5월의 판매가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작년 동월 대비 9.5% 감소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가에 대한 전망들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S&P가 연말까지 약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또 최대 16%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됐거든요, 여지까지. 근데 이제 그 등록하는 거는 12월 14일로 종료하고 더 이상 등록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개인의 여권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계좌를 오픈할 수가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해서 계좌를 쉽게 개설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증권사인 CITIC 증권은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에 부응하고자 또한 요새 최근에 중국에서 불고 있는 그 뱅커들의 높은 수준의 연봉에 대한 비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투자 부문에서 근무하는 뱅커들의 기본 연봉이죠를 최소한 16%, 15%씩 내리기로 했고 아직까지도 작년에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그룹인 헝따, 에버그란드죠. 이 부동산 개발 자회사가 있는데 부동산 개발하는 이 자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46.4%나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어느 한 재무부의 고위관리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양호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했고요. 문제는 일반 지방 정부죠. 지금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구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높은 부채 금액이 있고 상환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닥칠 위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사건으로 텔레그램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국가의 안보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텔레그램 사용 금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2월 달에 정부가 발행한 개정안이 있어요. 의료법 개정안. 그게 뭐냐면 환자들이 의료 종사자들을 의료과실로 형사고발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부족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게끔 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그거를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거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또 첨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막 끝이 난 에베레스트산 올해 등정 시즌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올해 53세의 네팔 사람이 이 사람이 28번이나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했거든요. 그 신기록을 작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산에 가는 이유는 네팔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업이 좀 나아지길 바란다고 했고요. 반면 이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등산하기 전에 그 흘리고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얘기고요. 프랑스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외국계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의 고문과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가 회담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당연히 러시아 침략에 대한 보상으로 떠오른 일부 안이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면서 웃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